군 사이버 사령부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 관련 심리전 지침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전해진 내용인데요. 자,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부산 연제구 출신 김혜영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군 사이버 사령부가 작성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2급 군사 비밀 문건을 확보하신 거죠? 예, 정확하게는 문건을 확보하지는 못했고요. 아하. 공익 제보가 있었습니다. 예. 그 공익 제보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지난 2012년 2월에 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19대 총선 또 핵안보 정상회의, 18대 대선 이러한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서 사이버 심리전을 계획해야 한다는 보고와 함께 예.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담은 2012 사이버전 작전 지침을 마련하고 예. 그 당시의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고 또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내용이 청와대로 보고되었다는 네. 그런 공익 제보가 있었습니다. 2012 사이버전 작전 지침이란 예. 제목의 문건을 만들어서 결재받고 보고했다. 이거로군요. 예. 예. 그리고 그 작전 지침이라는 문건의 내용들까지 제보를 받으신 겁니까?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이게 이제 2급 군사 비밀 문건이라서 예. 그런 구체적 내용은 그 향후 국방부 조사나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사실 여부가 최종 확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대략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담았다는 것까지는 제보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좀 소개해 주시면요. 그 내용들이 예를 들면은 군무원 선발과 관련해서 예. 사이버 사령부가 뭐 총선, 대선에 북한 개입 대비라는 그러한 채용 목적으로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뭐 대거 선발하기도 했다. 예. 이러한 내용의 제보도 있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대량으로 아주 많은 그 수의 군무원 그 선발에 있었는데요. 예. 그렇게 선발된 심리 그 요원들이 심리 예. 전단에 배치가 되어서 예. 인터넷상에서 문재인 안철수 대선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했다는 그러한 내용의 뭐 제보가 있습니다. 예. 아니 문건상에는 총선과 대선에 북한이 개입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목적은 그렇게 썼다는 거죠? 예. 그런데 정작 활동은 문재인 안철수를 비방하고 박근혜를 칭찬한다? 그게 북한 개입하고 어떤 연관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군 사이버 사령부의 그 설립 목적과는 전혀 어긋나는 것이지요. 예. 다른 방향으로 활동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군 사이버 사령부는 원래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죠? 예. 그 2009년인데요. 예. 국방개혁 2020 계획과 그 77 디도스 공격을 계기로 해서 예. 그 군 차원의 사이버 안전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0년 1월 1일에 국방정보본부 예하의 사령부로서 그 창설이 되었는데요. 예. 뭐 당시 국회 국방위에서는 이 사이버 사령부 창설의 필요성을 공감을 해서 예. 여야의 이견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후에 병력은 500명 선으로 2011년 9월에 국방개혁 307 계획에 따라서 예. 대한민국 국방부 직속 사령부로 배치 전환되고 예. 증편이 되었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이 당초 계획은 북한과의 사이버전을 위해 창설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현재 지금 정치 개입 문제로 예. 이러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예. 때문에 대폭적인 이 리빌딩이 지금 불가피해 보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부대가 인원도 많고 뭐 실력도 뛰어나고 그래서 각종 해킹을 하고 뭐 이런 거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정작 하라는 일보다는 정치 개입, 선거 개입했다 이 말이군요. 그렇지요. 그 내용이 뭐 이런 내용 구체적으로는 뭐 당시 급변하는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 선거 개입을 암시하는 예. 그러한 구체적인 지침도 좀 있었다는 그런 제보 내용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그것이 사이버 사령부 독자적 판단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도 알고 청와대도 다 알고 있었다. 그거로군요. 예, 제보 내용이 그런데요. 예.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내용을 사이버 사령부 차원에서
과연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실행할 수 있었을까? 네. 뭐 그러한 생각이 의문이 강하게 드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 관련해서 이미 군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수사가 있었고 그래서 실무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모 전 심리단장만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고 예. 사이버사령부의 이 연재욱, 옥도경 두 전직 사령관은 집행유예 선고유예 받고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그 수사가 미진했다는 거네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지난 정부에서 국방부 검찰단이 그 2명의 전직 사령관을 기소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받아서 상당히 부실수사 논란이 일어났었는데요. 예. 그 당시에 의혹이 제기된 많은 부분들이 사실 제대로 해소가 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조금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국정원 심리전단과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이버사 심리전단과의 연계성, 맞아요. 또 사이버사 작전 요원들이 수령한 정보비와 특수활동비, 이러한 그 정보비와 특수활동비를 지금 수령했다는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예. 또 핵심 10여 명이 소속되어 별동팀이라 불린 댓글 작전팀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예. 또 당시의 국방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수사가 실시가 되지 않았고요. 네. 또 청와대 주관으로 정기 심리전 회의가 열렸다는 그러한 의혹들이 있습니다. 정기 심리전 회의? 예, 그러한 의혹이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네.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그 전 사이버 사령부에서 그 총괄 팀장으로 기획팀장으로 일하던 분의 공개적인 증언도 지금 계속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 문제 재수사, 재조사를 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그 수사의 대상은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예, 지난 6일이지요.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방부 차원에서 댓글 공작 진상규명 TF를 구성해서 재조사하는 방안을 네. 승인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그 현역 대령급의 인사가 그 진상규명 TF를 이끌게 되고요. 예.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보고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예. 활동할 계획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댓글 공작에 책임 있는 인사들 중에 지금 일부는 전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민간인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검찰과 또 긴밀하게 협조할 그런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사 결과 지켜보고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조사와 수사 대상이 돼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만약 김관진 전 장관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 군의 댓글 조작 사건에 예. 관여가 되었다는 것이 예. 사실로 밝혀진다면 예. 당연히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법 앞에 평등에 비춰봤을 때 알겠습니다. 성역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의원이었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서 부단장을 역임했던 김기현 씨가 사이버사령부에서 진행한 댓글 공작의 결과를 요약해 매일 아침 청와대와 국방장관, 합참의장, 국방부 비서관실에 직접 보고했다고 KBS 국제부 이재석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폭로했습니다.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관련해 최초로 실명이 등장하는 이 특종은 그러나 KBS 보도국장단이 보도를 막았습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에서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댓글 공작을 벌인 해당 부서에서 부단장을 했던 책임자가 얼굴을 공개하고 내가 직접 보고했다며 스스로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실명을 공개했는데 증거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군 정보기관에서 한 일인데 수사권도 없는 기자가 어떻게 이 이상의 증거를 확보합니까?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문제 삼을까봐 안 된다는 논리면 진보 진영에서 문제 삼아도 보도 안 해야 하는 건데 그럼 뭘 보도합니까? KBS가 총파업을 하는 이유 이해가 갑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여태까지 나온 거하고는 좀 다른 종류의 특종이 하나 또 나온 거죠, 이게. 사이버 사령단. 네, 당사자가 얼굴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네. 그리고 직접 보고도 했다고 했으니까요. 예. 그리고 보고 대상이
청와대 국방장관 합참의장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까? 매일매일. 예. 근데 이제 KBS는 이걸 보도를 안 했어요. 네, KBS가 보도하지 않은 건 이번뿐만이 아니라요. 내부 증언에 따르면 지난 최순실 게이트 때도 최순실이 대통령 측근이라는 장담할 수 있냐라면서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 당시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 김관진, 한민관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 된 것이라고 보고, 예. 이분들은 그런데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다들 진급을 했죠. 네, 오히려 영전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국정원장은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보고를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 수사선상에 오를 일밖에 남지 않은 거 아니냐. 예. 네, 원세훈 전 원장이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 법정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한 사이버 사령부 이야기. 이 군이 댓글 공격을 한 건 저는 국정원보다 더 기가 막힐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군이. 국민을 상대로 여론 공격을 한 게 어떻게 군인입니까? 예. 그걸 또 국방장관 합참의장 청와대에 보고하고. 그러니까 국가정보기관과 군의 정보기관이 전부 이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나라가 아니지 이게. 그 당시 군검찰이 수사해서요. 딱 한 명만 처벌받았습니다. 지금까지요. 그러니까요. 알고 봤더니 다 매일매일 보고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국방장관. 우리나라 국방장관이 댓글 공격을 매일 보고받고 있었어요. 합참의장이. 예. 물론 당사자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보고한 사람이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내가 보고했다고. 예. 군의 국방장관과 사이버 사령부 합참의장 이런 사람들이 댓글 공작을 매일 보고받고 있는데 당시 보수 정권이 맨날 타령하던 안보가 무슨 그게 안보입니까? 예, 나라도 아니었어요 정말. 자, 이게 이제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는 와중이고요. 그래서 법정 구속이 됐고 원세훈 근데 4년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국정원장이 이 정도 일을 했는데 하는 분들도 있는데 추가 기소가 되겠죠. 예. 네, 지금 벌써부터 추가 기소 이야기가 검찰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원 전 원장에게 배임과 국고횡령,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서 추가 기소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추가 기소하겠죠. 예. 이게 이제 배임, 국고횡령 이런 거는 국정원법 위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한 번 했기 때문에 소위 이제 일사부조이기 때문에 못하니까. 근데 이제 30팀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막 하잖아요. 네. 네, 관련해서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형사 책임 묻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국고를 정상적이지 않은 활동에 마음대로 이용했다 혹은 배임했다, 국고를 횡령했다. 네, 불법적인 데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추가 기소가 되겠죠. 그리고 국정원장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보고하거든요. 예. 국정원장이 다시 감옥을 간 이상 그 질문을 이제 끊임없이 수사기관에서 하게 될 테고 정치권에서 하게 되겠죠.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어제 JTBC가 국정원 적폐청산 TF발로 기존에 30개 팀이 아니라 18개 팀이 더 있다라는 사실도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댓글 부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한민관이 아니군요, 참. 한민관은 개그맨 하시는 분이군요. 네. 개그맨이죠, 그 정도면. 한민구 합참의장 당시. 자, 이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도 그런 얘기 있었죠. 이게 다가 아닐 것이다. 네, 그렇죠. 적폐청산 TF 쪽에서도 이게 전체가 아니라고 계속 강조해 온 바가 있습니다. 아마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니까 전혀 별개의 팀이 또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심리전단. 이건 이제 부단장이 한 얘기니까요. 부단장이 이름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고를 했고 누구한테 보고를 했고를 자세히 얘기하는데 증거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 정도의 증언이 나오는 거 무척 드문 일이에요. 이 정도 급에서. 예, 이걸 보도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서면으로 직접 전달했다고도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네, 본인이 직무대리일 때는 직접 서면으로 전달한 적이 있다라고 저도 만나서 들은 바가 있는데요. 당사자가 이번에 얼굴을 공개한 이유가 워낙 이 진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는 차원에서 얼굴도 공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처벌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자기를 처벌하라고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도 자세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 얘기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반대 여론이 나오면 반대 여론이라는 게 이제 이게 추천 댓글이 달리고, 혹은 반대 댓글이 달릴 경우에, 이명박 대통령이 뭘 했는데 반대 여론이 너무 높다. 그러면 그 찬성 댓글로 바꾸는 작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밤새 그렇게 작업을 해서 아침에 보고한다는 겁니다. 네, 밤새 국민 여론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매일매일 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랑이죠. 잘했다고. 잘했다는 자랑을 위로 보고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본인들은 작전 상황, 작전 계획 보고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작전입니까? 너무 부끄러워 용어들이. 게시판에 가서 댓글 단 다음에 작전 완료 이런 거 아닙니까? 더 웃긴 거는 그거를 하고 나서 매달 받은 돈이 25만 원이는 거예요. 예, 국정원 쪽에서 추가로 준 돈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겨우 25만 원 받고 나서 군이 그것도 사이버 사령부 군 정보기관이 댓글 다는 알바로 전략한 거죠 이게. 참. 지시가 내려오는데요. 별 3개가 적립됐습니다라고 하면 대응해야 될 기사가 3개가 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여있는 카페 이름은 어벤져스라고 해서요. 그 카페에서 자기들이 지시를 받고 그렇게 활동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유치하고. 네. 25만 원을 받고 군 정보기관이 댓글을 달고 반대 여론을 찬성 여론으로 바꿨다고 작전 성공했다고 그걸 매일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한다는 게 매일매일 합참의장하고 군의 합참의장하고 국방부 장관이 그런 걸 보고받고 있었어요. 게시판에 반대를 찬성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국정원한테 25만 원씩 받고. 그리고 논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요. 이것을 최종 컨트롤하는 국정원과 군 댓글 작업을 컨트롤하는 곳이 있을 거다라는 의심은 과거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국정원이, 그러니까 이거 조율할 수밖에 없겠죠. 국정원이 전체를 조율했거나 사이버 사령부가 전체를 조율했거나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게 그날 핵심 주제가 뭐냐. 기관이 다르니까 서로 같은 거를, 똑같은 걸 다른 논조로 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룰 것인지 결정해야 되고 어디서 다룰 것인가. 똑같은 게시판에만 다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임무를 나눠야죠. 서로 분담하고. 네, 아주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들이요. 다양히 조율을 해야 되고 조율의 주체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국정원이라고 추정하는 거죠. 국정원장이 주관했고 조직도 훨씬 크고 돈도 훨씬 많았으니까 그랬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죠. 지금. 예. 25만 원. 정말. 그리고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한테 이거 보고하고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와중입니다. 네. 그 보고의 끝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추정하는 것이고요. 네, 심지어 청와대 행정관조차도 댓글 작업을 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점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이 안보 얘기한다는 건 너무 웃긴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이 더 나온다고 항상 얘기하지만 그러면 지금은 박근혜 정권 때는 안 했냐 지금은 안 하고 있냐. 네, 저는 그 질문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에 이 관련해서 이미 군 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수사가 있었고 그래서 실무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모 전 심리단장만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고 예. 사이버 사령부의 이 연재욱, 옥도경 두 전직 사령관은 집행유예, 선고유예 받고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그 수사가 미진했다는 거네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지난 정부에서 국방부 검찰단이 그 2명의 전직 사령관을 기소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받아서 상당히 부실 수사 논란이 일어났었는데요. 예. 그 당시에 의혹이 제기된 많은 부분들이 사실 제대로 해소가 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조금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국정원 심리전단과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이버사 심리전단과의 연계성. 맞아요. 또 사이버사 작전 요원들이 수령한 정보비와 특수활동비. 이러한 그 정보비와 특수활동비를 지금 수령했다는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예, 예. 또 핵심 10여 명이 소속되어 별동팀이라 불린
댓글 작전팀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예. 또 당시의 국방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수사가 실시가 되지 않았고요. 네. 또 청와대 주관으로 정기 심리전 회의가 열렸다는 그러한 의혹들이 있습니다. 정기 심리전 회의? 예, 그러한 의혹이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네.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그 전 사이버 사령부에서 그 총괄 팀장으로 기획 팀장으로 일하던 분의 공개적인 증언도 지금 계속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 문제 재수사, 재조사를 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그 수사의 대상은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예, 지난 6일이지요.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방부 차원에서 댓글 공작 진상규명 TF를 구성해서 재조사하는 방안을 네. 승인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그 현역 대령급의 인사가 그 진상규명 TF를 이끌게 되고요. 예.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보고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예. 활동할 계획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댓글 공작에 책임 있는 인사들 중에 지금 일부는 전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민간인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검찰과 또 긴밀하게 협조할 그런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사 결과 지켜보고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조사와 수사 대상이 돼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만약 김관진 전 장관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 군의 댓글 조작 사건에 예. 관여가 되었다는 것이 예. 사실로 밝혀진다면 예. 당연히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법 앞에 평등에 비춰봤을 때 알겠습니다. 성역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의원이었습니다.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에서 부단장을 역임했던 군 사이버 사령부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 관련 심리전 지침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전해진 내용인데요. 자,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부산 연제고 출신 김혜영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군 사이버 사령부가 작성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2급 군사 비밀 문건을 확보하신 거죠? 예, 정확하게는 문건을 확보하지는 못했고요. 아하. 공익 제보가 있었습니다. 예. 그 공익 제보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지난 2012년 2월에 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19대 총선 또 핵안보 정상회의 18대 대선 이러한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서 사이버 심리전을 계획해야 한다는 보고와 함께 예.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담은 2012 사이버전 작전 지침을 마련하고 예. 그 당시의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고 또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내용이 청와대로 보고되었다는 네. 그런 공익 제보가 있었습니다. 2012 사이버전 작전 지침이란 예. 제목의 문건을 만들어서 결재받고 보고했다. 이거로군요. 예. 예. 그리고 그 작전 지침이라는 문건의 내용들까지 제보를 받으신 겁니까?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이게 이제 2급 군사 비밀 문건이라서 예. 그런 구체적 내용은 그 향후 국방부 조사나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사실 여부가 최종 확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대략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담았다는 것까지는 제보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좀 소개해 주시면요. 그 내용들이 예를 들면은 군무원 선발과 관련해서 예. 사이버 사령부가 총선, 대선에 북한 개입 대비라는 그러한 채용 목적으로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대거 선발하기도 했다. 예. 이러한 내용의 제보도 있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대량으로 아주 많은 그 수의 군무원 그 선발에 있었는데요. 예. 그렇게 선발된 심리 그 요원들이 심리 예. 전단에 배치가 되어서 예. 인터넷상에서 문재인 안철수 대선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했다는 그러한 내용의 제보가 있습니다. 예. 아니 문건상에는 총선과 대선에 북한이 개입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목적은 그렇게 썼다는 거죠? 예. 그런데 정작 활동은 문재인 안철수를 비방하고 박근혜를 칭찬한다?
그게 북한 개입하고 어떤 연관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군 사이버 사령부의 그 설립 목적과는 전혀 어긋나는 것이지요. 예. 다른 방향으로 활동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군 사이버 사령부는 원래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죠? 예. 그 2009년인데요. 예. 국방개혁 2020 계획과 그 77 디도스 공격을 계기로 해서 예. 그 군 차원의 사이버 안전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0년 1월 1일에 국방정보본부 예하의 사령부로서 그 창설이 되었는데요. 예. 뭐 당시 국회 국방위에서는 이 사이버 사령부 창설의 필요성을 공감을 해서 예. 여야의 이견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후에 병력은 500명 선으로 2011년 9월에 국방개혁 307 계획에 따라서 예. 대한민국 국방부 직속 사령부로 배치 전환되고 예. 증편이 되었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이 당초 계획은 북한과의 사이버전을 위해 창설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현재 지금 정치 개입 문제로 예. 이러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예. 때문에 대폭적인 이 리빌딩이 지금 불가피해 보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부대가 인원도 많고 뭐 실력도 뛰어나고 그래서 각종 해킹을 하고 뭐 이런 거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정작 하라는 일보다는 정치 개입, 선거 개입했다 이 말이군요. 그렇지요. 그 어. 내용이 뭐 이런 내용 구체적으로는 뭐 당시 급변하는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 선거 개입을 암시하는 예. 그러한 구체적인 지침도 좀 있었다는 그런 제보 내용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그것이 사이버 사령부 독자적 판단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도 알고 청와대도 다 알고 있었다. 그거로군요. 예, 제보 내용이 그런데요. 예.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내용을 사이버 사령부 차원에서 과연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실행할 수 있었을까? 네. 뭐 그러한 생각이 의문이 뭐 강하게 드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몇 년 전